제해권이 일본에 넘어가다. 그렇다. 이제 남해안의 제해권은 칠천량 해전을 기점으로 일본 수군에게 넘어갔다. 임진년 당시 이순신이 있었던 남쪽 바다의 조선 수군은 일본 군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으니 일본군은 마음 놓고 육지를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의 삼도 수군이 모두 전멸되자 드디어 그동안 틀어박혀 있던 성에서 나와 일본에서 건너온 후속 부대와 함께 우군은 경상도의 황석산성으로, 좌군은 전라도의 남원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진격을 서둘렀다. 조선 수군도 없고 이순신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다. 아, 조선이 위험하다. 더 이상 희망은 없는가? 정탁의, 신구의. 한편 옥에 갇혔던 이순신은 어찌 되었을까? 여러 사람이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해 상소문을 올리며 애를 썼다. 그러나 죽이려고 작정했던 선조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행지중추부사였던 정탁이 올린 상소문이 주요해서 이순신은 극적으로 석방이 되었다. 정탁의 문집 약포집에 따르면 그가 올린 상소문은 이순신 옥사이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구차가 아니다. 신구차라는 말은 신구, 즉 죄가 없음을 사실대로 들어서 변명하여 구원하다는 뜻이며, 차는 간단한 상소문을 의미한다. 3월에 통제사 이순신이 체포되어 추국을 당한 일로 인해 헌의하였는데 이 의가 올라가자 사형을 감면하라는 특명이 내려졌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순신을 살린 상소문은 정탁의 신구차가 아니라 이순신 옥사의, 즉 신고의이다. 정탁의 상소문 첫머리를 보면 이렇다. 이순신은 큰 죄를 지었지만 임금께서 바로 극형에 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처리하시는 것이 혹시 살릴 길을 찾아보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정탁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알 수 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소문은 첫머리에 이순신이 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임금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죄가 있다고 해서 잡아들였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니 임금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정탁은 첫머리에 이순신은 죄가 있다고 했다. 그것도 큰 죄라고 했다. 임금의 체면부터 살려준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노련한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순신보다 19세나 많은 정탁은 이순신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로 서로 교류하고 있었던 관계였다. 난중일기에는 정탁과 주고받은 편지가 나온다. 이순신 풀려나오다. 이렇게 하여 기적처럼 이순신은 풀려났다. 1597년 4월 1일 감옥에 들어간 지 27일 만이다. 그날의 일기를 보자. 1일 맑음. 감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밖 윤간의 종집에 이르니 조카 봉, 분과 아들 유리, 사행 원경과 더불어 한 방에 함께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이때의 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만큼의 고문은 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추록하는 날 비교적 자유롭게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비록 죽을 만큼의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최고의 직위에서 졸지에 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문이자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날의 일기에 보면 더해지는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고 표현했고,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술로 위로하니 사양할 수 없어 억지로 마셨는데 몹시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추록한 첫날부터 술에 취한 것이다. 이순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가까이 했는데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120회나 있다. 술을 많이 마셔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공무에 빠진 날도 많았다. 술에 취해 밤새 토하고 엎어지고 다음 날까지 술이 깨지 않아서 방 밖을 나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순신은 여러 이유로 술을 좋아했고 그 때문에 실수도 있었다. 이순신은 찔러도 피가 안 나는 냉혹하고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속이 상하면 술도 마시고 자주 울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몰라 열심히 일기를 썼던 한낱 인간이었다. 감옥에서 막 풀려난 뒤에는 어떤 심정으로 술을 마셨을까? 백의 종군과 어머니의 죽음. 이순신은 비록 감옥은 벗어났으나 합천에 있는 권율의 도원수부에서 백의 종군을 해야 했다. 백의 종군이란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 군대를 따라다니는 신분을 말한다. 녹둔도 전투로 백의 종군한 이래 두 번째 백의 종군이다. 이때 이순신의 나이는 만으로 52세였다. 그런데 어머니 변씨가 이순신의 석방 소식을 듣고 서둘러 배를 타고 아산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4월 11일, 어머니 나이 82세였다. 4월 13일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종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하늘이 캄캄했다. 곧 개바위로 달려나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애통함을 모두 적을 수가 없다. 나중에 대강 기록했다. 너무나 애통하여 이 내용은 뒷날에 다시 적은 듯하다. 사실 이런 와중에 무슨 일기를 적을 겨를이나 있었겠는가? 난중일기 원본에 보면 벽용이란 말이 나온다. 벽은 가슴 치다는 뜻이고 용은 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펄쩍 뛰는 모양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한 상태를 말한다. 이순신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순신은 두 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친히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했다. 15일 늦게 입관을 했는데 이때 오종수가 정성을 다해 상을 치르게 해주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잊지 못하겠다고 일기에 적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보다도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고 정성을 다해주면 그것이 더 고마운 법이다. 남쪽으로 갈 일이 또한 급박하니 울부짖으며 고글했다. 오직 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아직 죄인의 몸인 이순신은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모셔만 놓고 장조카 뇌에게 장례를 맡긴 채 떨어지지 않는 발을 끌고 남으로 백의종군의 길을 떠났다.